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어저께 심상치 않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주봉상에서 이번 주 5주선을 지지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상향 가능성도 높다 해서 주시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수가 보기와 좀 다릅니다. 약간 강세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남큰 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KNW 강남큰선 정우주입니다. 지금 지수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고 아주 가볍게 발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급등권에 계속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는 점은 반드시 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입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게인 2017년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자주 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앞으로 IT 바이오 업종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반락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나린이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봅니다. 일단 일봉 상태를 보면은 5일선이 21선, 60선, 골든 반락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등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락할 적에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다. 지금 상태 보면 거래량도 전일 대비 괜찮아 보이고요. 또 3박자, 7박자도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봉 상태에서입니다. 이번 주 5주선을 지지를 받으면은 우상향 쌍바닥이 형성이 된다. 근데 바닥의 개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0주선 밑에 가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중기 바닥선이다. 일봉은 단기, 주봉은 중기, 월봉은 장기를 본다. 밑에 3박자, 7박자 잘 맞는 상태에서 좋은 패턴, 그래서 중장기 상승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점진적 상승세 다 가능하네요. 하단 추세, 추세가 이미 전환된 상태, 투자 심리가 호적감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상단 추세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가서 폭이 있다. 자, 근데 모든 것은 정답이 아니죠. 예상과 전망은 누구나 다 하지만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그 방향성에 맞춰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선님. 예. 지금은 평범한 어떤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대세 상승의 어떤 그러니까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 돈을 버는 시기가 따로 있죠.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자산 매입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면서 내년도 11월까지의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딱 약 1년 정도는 편안하게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보통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 보통 이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이후에 침체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딱 약 1년은 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선에 대한 돌파 속에 22선 빨간색 선이죠. 요 주황색 선. 22선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10월 8일부터 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 22선에 대한 지수 속에서는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붕괴가 안 된다면 계속 상승 흐름 타는데 지금 시점이 주봉에서의 밴드 중앙선을 돌파하며 월봉이 5개월 이평선 회복,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월봉도 시작이면서 바닥 탈출 시작면서 주봉은 중기 상승권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 월봉과 주봉의 동시적 어떤 매수 포인트가 온 만큼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기적 흐름에서 추세를 타는 방향성으로 이제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절호의 찬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단 지금 지수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이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벌써 3일간 좀 올라왔죠. 물론 오늘 종가로 강세 일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 협상이 또 이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역시 추가적인 급등은 약간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이제 홍콩 인권법이 이제 미국에서 좀 통과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약간 이런 우려감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추가적인 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브렉시트 또 이제 초안이 합의가 임박돼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유럽의 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선 5일선 이 하단 부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상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주봉상 쌍바닥 패턴이 이번 주에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달부터 시작이죠. 첫 5개월 이평선이 회복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면서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 업종이 초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경기 방어 업종이기 때문에 꼭 지수랑이 약간 좀 무관하게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IT 바이오 업종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만큼 코스닥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되는 종목도 첫 5개월 이평선 회복이 되는 장기 바닥 탈출 시도를 하는 종목 위주로 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먹을 폭이 많고 안전하게 좀 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앞으로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때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두 가지의 신무기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시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네. 자, 주식은요 항상 주식의 3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본다. 주식 시세 방향성에 맞춰라. 때를 산다. 요 세 가지 여기서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자. 지금 시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현재를 뜻하는 겁니다. 자, 현재 삼성지액을 좀 볼까요? 자, 삼성지액을 보면은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1, 2, 3. 그러니까 3중 바닥을 시현하고 우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진정한 바닥은요, 720선 위에서 1, 2, 3를 시현해야지만 1차, 2차, 3차를 시현해야지만 진정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침체권, 지하실에서 바닥, 그러니까 육지의 바닥, 지하실은 우리가 1층, 2층, 3층이 되어 있죠. 1층, 2층, 3층, 3층, 2층, 1층 올라오는 단계, 그러니까 바닥으로 올라오는 단계다. 그래서 720선을 오늘 올라탔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닥에 진입했다. 이럴 때 행보등락을 보면 점점 상승세 11월 달까지는 임상이 진행되면서 효과를 입증하겠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은 현재 바닥을 탈출하는 단계, 상승 초기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상승세를 봐야 되겠죠. 근데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대기 매물대 소화를 해가면서 점진적 추가 상승에 무기중심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영진약품도 이건 실적주죠. 근데 아까 그건 부실주, 이건 실적주. 근데 부실주 관점에서는 아무리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자, 영진약품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 침체권이죠. 침체권에서 바닥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이고요. 추세도 잘 살아있는데요. 이럴 때 3박자, 7박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자, 간다가 아니죠. 가보자. 저 727,700원대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출도 연 매출 2천억 원 목표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도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3박자, 7박자 잘 맞기 때문에 자, 점진적 가보자. 이렇게 지금 상태 시세 흐름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실 때 5일선 매매가 제일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올라갈 때 급등세 추격 매수보다는 시가에 반락할 때 저가 매수 5일선 매매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강남근 선님. 네, 오늘 뭐 주도 테마주 플라이카 관련주 바로 이제 나르는 자동차가 되겠죠. 베셀이죠. 베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직 이착유에 관련된 국책과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고속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시스템 개발에 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으로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서 연속적인 상승이 쭉쭉쭉 꼭 우리가 이제 뭐 나르는 비행기, 나르는 자동차라고 해가지고만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주식이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걸 떠나서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거죠. 거래가 실려 있는 이 매물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개월 이평선 아직 돌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연속적 상승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장기를 끌고 나가기보다는 내일 저항권에 돌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챙겨가면서 또 반락을 이용한 재매수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대응을 중간중간 이어가셔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수익이 났다가 또 도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은 관련주인 샘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플라잉커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역시 월봉상 역시 이것도 낙폭과대 반등형 기본적인 사상 최고대란과 졌던 시점에 이 몸통이를 돌파하지 않은 상태죠. 기본적으로 둘 다 낙폭과대 이후의 반등, 이번에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 후 다시 밀리듯이 단기적으로 역별 상태의 반등은 대응을 해주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너무 가만히 보유하기보단 챙겨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 긴 주등 끝에 밴드 상단을 돌파함에 따라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 관점에서는 시작 관점이만큼 밴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승 흐름을 계속 타는 것은 유하나 단기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이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네, 금일은 제가 IT 종목 하나와 바이오 종목 두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또 주목받고 있죠. 대표적인 FPCB 업종 종목인데요. 인터플렉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은요.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래량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과열권에 있지만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막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죠. 밀집 국면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상승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 종목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월봉 차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중에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 전환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단 추세에 근접할 때 그럴 때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항상 또 성공하는 위치가 되고 있죠. 이제까지 2015년도 때도 그렇고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후 2018년도 때도 단기는 이 하단 추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하단 추세만 근접을 하면 전반적으로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죠.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밑에서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하나 딱 나올 때 그때가 중요하죠. 지금 2019년도 하반기 밑에서부터 이번 달부터죠.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죠. 2016년 7월 달에 9,000원 부근에서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대음선이 나오고 반대로 파라볼릭이 꼭대기에서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가 50 이하로 내려가면서부터 본격적인 하락 기조로 접어들었던 거죠. 지금은 차트 위치 좋습니다. 기간 수급 동향을 체크해 나가면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매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100일선을 돌파한 만큼 100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라인 때는 1,7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이번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바이오 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IT,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막바지 상용화에 이제 임박돼 있을 때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양산 임박돼 있을 때 그럴 때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 들어 HLB도 마찬가지였고요. 임상 3상이 성공하면서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나오니까 주가가 2만 원대에서부터 10만 원 이상 5배, 6배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NK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 간암 임상 2상이 이제 올해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죠. 내년도 이제 1분기쯤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이제 IR도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지금 최초로 전 세계 신약 가운데
NK 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상용화가 근접돼 있는 치료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미 세포 치료제 CMO 기업의 출자가 또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NK 세포 치료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녹십자 랩셀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721선 바로 위에 있죠. 며칠 전에 한번 721선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한번 저항받고 미끄러졌죠. 그런데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5개월 이평선이 이번 달부터 이제 막 회복 국면이 나타나면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오죠. 투자 심리도도 침체권에 있다가 서서히 30, 40권까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다음 달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월봉상 적산병 출현과 함께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도 역시 주목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희귀의약품으로 또 지정돼 있는 치료 업체들은 임상 이상만 끝나도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주목할 만한 또 바이오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녹십자 랩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봉상 이제 5일선이 단기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5주선을 지지권으로 보고 5주선 매매가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여기까지 설명은 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바이오톡스텍이란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2018년도 때 그 전에 한번 크게 시세가 분출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셀트리온 쪽에 이제 인수합병 루머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쭉 급락세가 나타났던 거고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단기 이제 바닥 탈출 시도 국면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수반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예전에 루머 나올 때도 이 정도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었는데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바이오톡스텍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화평법, 첨생법 수혜주이기도 하죠. 셀트리온이 2대 주주로 또 있다는 부분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과 함께 다음 달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이제 바닥이 시현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월봉 보조 지표, 지금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다 과일권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톡스텍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됐으면 웬만하면 종가 기준의 저점을 이탈시키지는 고점을 이탈시키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 라인대가 6,8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단기 지지권은 6,8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5주선 매매가 양호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식은 추세 이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단 추세, 맨 밑에 이 하단 추세, 가격대 라인대는 6,0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제가 IT 바이오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항상 주식은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고 그만큼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연기금 쪽은 이번에 역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대량으로 매집을 했죠. 그만큼 삼성전자 밑에 있는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역시 바닥 탈출 시도하면서 하반기나 내년도에 상용화 기대감이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HLB처럼 이제는 지났지만 다른 이제 후속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네. 내년도 1분기 정도에 갤럭시 S11이 출시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홀로그램 기능을 탑재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S코넥과 이제 S넷인데, 일단 S코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코넥 같은 경우가 그런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 재료를 보고 살까 말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봉의 장기를 먼저 좀 봐요. 그리고 나서 밴드 중앙선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 기본적으로 20개월 이평선 돌파가 돼야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흐르고 있는 상태, 이 중앙선 아래니까 짧게 한다면 짧게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오늘 많이 매매했다면 매수 후 오늘 장중에 수익을 챙기는 짧은 대응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는 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 후 밴드 중앙선 터치할 때 단기 매도,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다면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대응하고 다시 돌파 후 재매수 다시 하는 건데, 바로 다음 종목 데이터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셀이라든가 샘코라든가 지금 에스코넥은 역별된 상태에서의 반등. 그건 이제 단기적 대응을 병행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보통 어려워요. 주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관성의 법칙으로 연속성이 있는 자리는 초보자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매수권 그래서 편안하게 직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대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구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응이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런 케이스에 바로 신저가가 연속으로 쭉 내려다가 거래가 실리며 소화 거치고 눌러주는데 거래가 없고 거래 실리며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방향이 뚜렷하게 잡혔기 때문에 상투 찍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경 응봉 바로 직전 달에 시가 바로 3,240원 붕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조정시마다 매수하다가 일봉상에서 상투 찍을 때 그때 단기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전고점 돌파까지의 가능성 염두에 두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매수권에 해당되고 오늘 특히 22선 첫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잠깐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아직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적에는 항상 주식을 거래가 늘 적에 매수의 관점이고 또 만약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현재 보면 또 오성 첨단 소재가 있네요. 현재 뭐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한다 해갖고 뉴스가 나면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720원이 저 상단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바닥에서 한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것이다. 조정을 받고 첫 번째 5시를 회복할 적에 정상적인 매수, 현재는 선매수권. 이럴 때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절대 선매수보다는 좀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5시 회복 지지 또는 거래가 늘 적에 단기 지표가 터널 적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권 한 말씀 하시죠. 네, MTNW 오시게 되면은 자세하게 오늘 또 못다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료 공개 방송 통해 22시 저녁에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공개 방송 통해 또 자세한 설명 드리니까요. 이 자막을 통해 날짜 보시면서 또한 MTNW 오시게 되면 무료 방송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또 MTNW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금리나 양적 완화라는 역시 이제 유동성 정책 확장 핵심 2개의 키워드죠. 돈이 있어야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변수만 어느 정도 제거된다고 하면 역시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린애님. 항상 우리가 언급드린 종목들은요, MTNW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